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학기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어려워하는 원의 방정식 파트에 대한 개념을 총 정리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응용 심화까지 마친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아직 잘 시도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원방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강의 한번 들음으로 해서 총 정리하고 공식 같은 거 다 설명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세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소단원을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좀 분류하긴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그게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직선과 위치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 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인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걸 얘기 한번 해보죠. 원이라는 도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 유치원 때부터 동그라미라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서서는 컴퍼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과연 좌표 평면에 올려놨을 때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원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을 그린 도구인 컴퍼스를 좀 보면은 뾰족합니다. 그렇죠? 한쪽 끝이 뾰족하고 그리고 연필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벌린 다음에 얘를 한 바퀴 회전시켜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정된 점이 필요한 거고요. 적당히 떨어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점, 중심이라고 하는 한 점과 거리가 필요하다. 그걸 이용해서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어떤 작도를 하거나 할 때는 중심 한 점,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리,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들, 모든 점들을 대표해서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보면 이런 점, 만약에 P라고 했을 때 X, Y를 해보죠. 얘는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대표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 중심까지, 중심이 지금 A, B라고 한번 해보죠. 이 거리가 지금 반지름으로 일정할 거예요. 어떠한 점이건 간에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반지름은 보통 이제 R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R이라고 해보게 되면은 이때 어떤 관계식을 쓸 수가 있냐면 A, B서부터 X, Y까지 거리는 R과 같다. 그래서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얻을 수 있습니다.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이란 말 쓸 거예요. 표준형. 표준형은 그냥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림 그리기 좋은, 그래프 그리기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중심이 A, B이고 중심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자리인 원이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반지름 R인 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문제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반지름 길이가 뭐 이짜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지름 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원인 x-3 중심 x좌표 가져와서 써주면 되고요. 제곱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 가져와서 써주면 되고요. 제곱은 반지름에 제곱해서 4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줬을 때 얘를 식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역으로 이러한
식의 형태를 보고 나서 요 녀석은 중심이 3,1이고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이구나 라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거나 중심이 어떤 X축에 있거나 Y축에 있거나 이런 상황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중심도 어떤 좌표잖아요. 좌표가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은 한 문자 X좌표를 가지고 대입하게 된 Y좌표가 이 관계에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심의 좌표를 한 문자로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T, MT 더하기는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반지름 R이라고 해서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T 이거의 제곱 더하기 Y- 이렇게 쓰겠습니다. MT 플러스 N 이거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X좌표가 T인 순간 자동 Y좌표는 2T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방을 X마 T 이거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일반적으로 원방을 세울 때에는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 해서 문자가 총 3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근데 어떤 중심이 이런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통해서 한 좌표로, 한 문자로 X좌표, Y좌표 모두 설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미지수 2개에 대한 식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주고 나서 요 원이 어떤 점을 지나, 이때 이 원방을 구해봐, 원의 넓이를 구해봐, 둘레길을 구해봐 막 물어볼 겁니다.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여기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가 있으니까 아마 지나는 점도 2개를 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X축 위에 있기도 하고요. Y축 위에 있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심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 X축 위에 있다. 그럼 이때는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좌표 0짜리인 거죠. 중심의 좌표를 그냥 T, 0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전히 그럼 문자 하나만 쓴 겁니다. 이 좌표, 중심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심 만약에 Y축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좌표 0짜리인 거기 때문에 0,T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심을 표현할 때는 문자 2개, 반지름 해서 총 3개 필요하다. 근데 어떤 중심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걸 통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심 좌표를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원방은 표준형이 이거였잖아요. 이 녀석을 쭉 전개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쭉 나열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어떤 상수 a, b, r에 대해서 몇 x, 몇 y, 몇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려놓게 되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원의 방정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형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 꼴이에요. x랑 y라는 문자에 대해서. 근데 얘가 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차항 계수가 둘 다 1이다라는 거. 그리고 x, y라는 항은 없습니다. 다시 x, y라는 항은 없습니다. 이 특징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 다음 식이 원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이제 나열하시오.
어떤 뭐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미지수 값을 구하시오, 범위를 구하시오 막 나오게 되는데 이때 특징이 이차항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 3이어야 돼요. 그럼 1 아닌데요? 그럼 약분시키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둘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x, y를 항이 없다라는 거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먼저 써보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개수 같고, 그리고 x, y항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표현되는 x제곱, y제곱, 몇 x, 몇 y, 몇은 0꼴로 표현되는 이런 모든 식의 그림 그려보면 다 원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게 참고삼아 이런 거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녀석이 직선인 것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은 반드시 1차 방정식꼴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식인 것과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 인 것은 동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항상 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이 녀석을 이제 다시 표준형이었던 걸 전개해서 만들었잖아요. 얘를 다시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과 라지 ax가 있는 걸로 보아하니 x 더하기 2분의 라지 a의 제곱, 그리고 y 더하기 2분의 라지 b 이거의 제곱은 우변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게 제가 빠르게 쓰겠습니다. 요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형태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 제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위로 불리려면 얘가 양수일 때 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치환을 해볼게요. d라고 했을 때 d가 양수다 라고 하면은 얘가 반지름 제곱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수일 때 얘는 원 된다. d가 0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그러면 이거 각각 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요 x, y가 나타내는 건 뭘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다. 한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점. 그리고 만약에 이 d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어떤 실수들을 제곱해서 더했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 다시 원의 방정식을 쭉 전개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모든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다 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조건에 대해 첫 번째 얘기하면 개수 똑같아야 됩니다. 이차항 개수끼리. 그리고 x, y 항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준형 고치는 과정에서 우변을 정리했을 때 이 값이 양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 그래서 좌표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x축과 y축이죠. 이 녀석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x축. x축에 접한다는 건 우리가 x축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축이. 그렇죠? 이 접하는 원은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접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에 접하는 이런 상황 주면은 중학교 때부터 항상 이걸 했었잖아요. 중심이랑 접점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고 여기는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심이랑 접점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고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중심의 Y좌표가. 이 경우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면은 요 경우는 중심의 Y좌표 B라고 했을 때
B랑 R이 똑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합하게 되면은 결국 X축과 접한다라고 하는 건 X랑 뒤집은 거죠. Y의 중심 Y좌표에 대해서 절대값 B, 이 녀석이 알고 왔다라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얘기해보죠. 두 번째, Y축과 접한 상황에 대해서. Y축은 우리가 세로선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런 거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축과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뒤집은 녀석 X죠. X의 중심 X좌표가 반지는 것 같다. 이거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많이 나와요. X축과 Y축과 동접하는 녀석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 Y축, 동시접, 동접. 자, 이거는 정말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은 문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얘가 어디서 동접하는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위치라고 하면은 얘가 몇 싸우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이 있다고 했을 때 1사분면에서 동접하는 원인 대표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런 정도로. 그리고 만약 2사분면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사분면인 이 정도 조그맣게 그려보고요. 4사분면인 대표해서 이런 원을 한번 그려보죠. 대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원들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1사분면 걸 먼저 말씀드려보게 되면 동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심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도 반지름, 그리고 요 길이도 반지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반지름이라는 양수 길이만큼 더해져 있고 위로 더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요 좌표를 우리는 R,R이라고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원방을 표현할 때에는 문자가 총 3개가 필요했어요. 중심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지름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해보게 되면은 1사분면이다 라고 하면은 요 원의 방정식은 X말의 제곱 더하기 Y말의 제곱은 R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2사분면에서 동접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길이가 다 R짜리예요. 길이가 R짜리입니다. 길이가. 근데 2사분면에 있다라는 건 R만큼 빼야 되는 거죠. X좌표를.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를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마 R, R 될 겁니다.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마 R, R이고 반지름 R짜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요 녀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마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문제 푸는 거 예시 상황 제가 한번 들어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통해서 원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3, 4원면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제가 발로 말씀드릴게요. 얘는 마 R, 마 R이어야 될 것 같아. 중심의 좌표가요. 그러면 요 녀석은 표현하게 되면은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 제곱꼴로 원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사분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중심의 좌표가 분명히 R, R로 표현될 거예요. 그렇죠? 요 녀석은 그러면 X마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좌표축에 동접하는 이런 원방은 문자 하나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식 세우는 거. 바로 1사분면이 있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우고 들어가자. 한번 문제 상황 한번 던져보죠. 만약에 X축, Y축 동접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3을 지난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 원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접한다고 하니까 위치 떠올리라고 했었는데 근데 4,-3 자체가 지금 어디냐면 4사분면에 있습니다. 그쵸? 얘를 지나면 동접하는 경우는 아마 이렇게 4사분면에 있는 경우일 거예요. 위치가
사선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중심의 x좌표가 r, 반지름, y좌표가 마이너스 r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바로 x마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할 거예요. 자, 직방이나 원방이 항상 나오는 게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게 엄청 표현 많이 되거든요.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4,3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한 원의 어떤 반지름으로 표현된 거니까 반지름 값이 두 개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은 그러면 4마 r의 제곱 더하기 마 3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r 제곱이 총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이해하시면 없어지는 거니까 써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 2배에서 마 8r, 둘이 곱하는 거 2배에서 마 6r, 총 마 14r, 그리고 상수항은 4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게 되면 25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얘가 우리는 동접하는 원, 무수하게 많은, 다시 4,4분면에서 동접하는 무수하게 많은 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하필이면 4,3 지나는 이런 원의 반지름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물어본 게 뭐였어? 반지름 합이지 않았나? 그럼 요거로부터 두 군에 합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R1 더하기 R2 했을 때 뭐 14라고 바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동접한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결국에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크기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녀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이 이렇게 Y는 X 위에 있거나 또는 Y는 마 X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심한 문제 나오긴 하는데 반드시 중심이 Y는 필마 X 위에 있다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간단하게 현액기를 많이 물어보곤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액. 그 원이 있을 때 현이라는 거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항상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제 생각엔 그냥 중심이랑 중심 연결해서 이게 각각 한 점으로부터 원의 점까지 거리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같다, 이등변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이등변삼각형 보면 우리 습관적으로 수선 떨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근데 솔직히 이등변 될 것 같아. 요 그림까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의 길이라는 건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되는 건데 얘는 사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요 반지름이란 녀석과 그리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얼마짜리냐면은 5짜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부터 중심 0,0이죠. 지금 요 상황이 요 좌표가 0,0 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하게 되면은 요 녀석은 자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하면은 루트 9 더하기 16 25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선까지 거리 할 때는 중심의 좌표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0, 0 대입하게 되면 3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5분의 3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타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를 제가 이제 x라고 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은 숫자가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5의 제곱 25에서 5분의 3의 제곱 25분의 9를 빼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잘 못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식의 과정으로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다음에 x값 구하시고 두배한 게 현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킬링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얘기해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챕터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다시 두 원의 교점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근데 우리가 지금 도형이라고 해봤자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두 가지밖에 안 하고 있죠. 직선이랑 원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녀석은 직선이랑 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금 두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 점 각각 교점을 제가 A 해서 x1, y1 그리고 B라고 해서 얘를 x2, y2로 해보죠. 상황 설정이 좀 필요한데 요 녀석을 C1이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 C2라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보통 이제 a' 많이 쓰거든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2를 표현해보죠. 그래서 어떠한 식을 쭉 만들어 볼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C3라고 한번 해볼까? 이걸 둘이 그냥 뺀 녀석 말고 다시 일단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리고 더하기 k배에 대해서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식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 C1이라는 요 원의 일반형 있잖아요. 일반형이 좌변을 쭉 가져와 쓴 거 더하기 K배의 C2의 일반형 좌변을 쭉 가져와 쓴 거는 0으로 완성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K에 대해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대 보죠 한번.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세요. X제곱 Y제곱이 얘네가 그냥 소거돼 버립니다. 이 차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요. 맞죠? 1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썼었는데 1차 방정식인 것은 그 녀석이 직선인 것과 동치거든요. 그러면 둘이 그냥 뺐을 때 나온 녀석이 직선이야? 오케이, 알겠어. 일단 이건 뭐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식 자체가 2차항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1차식밖에 안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직선이냐는 거죠, 도대체. 여기 챕터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직선이냐면 두 원의 교점, 즉 여기서 지금 제가 A랑 B라고 잡았는데 그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림 만약에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도 부르기도 하냐면 요 원의 현 공통인 현이잖아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가? 우리는 그래서 의문 남는 게 왜 A랑 B를 과연 지나는가? 왜 A랑 B를 지나는 직선 되는가? 뭐 직선인 거 확인했지만 그걸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자, 보시죠. 이 A라는 거는 이 C1 위에 있기도 하면서 C2 위에 있기도 합니다. 그쵸? 그럼 위에 있다라는 건 얘를 C1 쪽에 대입해도 C2 쪽에 대입해도 는 0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애초에 요식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전체에다가 x1, y 즉 A의 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식이 C1이었잖아요. 능력 나온다는 거야. 여기도 C2였죠. 능력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0 더하기 K 곱하기 0 꼴이니까 0 성립하는 거 아닌가?
요 녀석 자체가 무조건 A와 마찬가지 이유로 B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A와 B 어떤 두 점을 지난 직선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둘이 사실상 뺀 거로부터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K가 마일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고 하면은 2차 항이 소거되지 않습니다. 그쵸? 2차 항이 똑같을 거예요. K 플러스 1꼴로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무조건 1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x제곱, y제곱, 몇 x, 몇 y, 몇은 0꼴로 표현되는 녀석이 다 1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왜 1인 걸 확신할 수 있지?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시 일단 정리 먼저 해보면 이 녀석은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고 이 녀석은 a와 b 지나는 1입니다. 그럼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 녀석이 사실은 그러니까 1을 표현할 때는 세 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1이 조그만 1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1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이런 1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k 값이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1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왜 1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까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D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준형을 썼을 때 우변 나오는 걸 D라고 했는데 D의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얘가 1이 될 수도 한 점이 될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이미 어떤 사실이 있냐면 두 점을 지난다 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쵸? 한 점이 되는 건 불가능해. 아무 점도 없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에 대해서는 1이 되거나 한 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두 점 지난다는 걸로부터 한 점인 거 불가능, 그래 아무 점도 아닌 것도 불가능이죠. 다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응용해서 문제 한 가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C1이라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라고 하고요. C2라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2y 그리고 는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C1과 C2가 지금 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원의 사이즈를 그냥 4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보게 되면 똑같은 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두 점이 만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요 점 있잖아. 만난 두 점 사이 거리, 요 현의 길이가 궁금해.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현의 길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랑 연결해서 그림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수식한 다음에 갔다. 요 녀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었거든요.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둘이 뺀다고. 근데 얘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돌려놓은 상태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사는 0 그리고 이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 마사는 0.
됐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건 둘이 그냥 뺨으로써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을 제가 L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뺐을 때 소거되는 거 보이죠? 소거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2y 그리고 마사 없어지는 거니까 는 0. 아, 그러니까 이 녀석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y는 x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근데 y는 x 자체가 지금 뭡니까? 얘가 이 녀석 중심을 지난 녀석이 되네요. 0,0을 뭐라? 지금 제가 그림이 이런 그림 상황이 아닌 거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숫자를 제가 즉흥적으로 잡느라 그렇죠?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건 공통현이 지름 지난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그죠? 지난다는 걸. 요 C1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럼 C2는 무엇이냐? 이거 지나는 우리 표준형 고치게 되면은 이거 각각 1씩 더해져서 관절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가 의도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는데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거나 뭐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 자체가 지름 중심 지나는 거 아니냐? 현 자체가 지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이거로부터 C1의 지름의 길이인 뭡니까? 얘가 4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현 x는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문제를 제가 참고를 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지우고 할게요. 두 번째, 원, 직선. 자, 원이라는 이런 도형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위치 관계. 이거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점. 우리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챕터도 중간고사 다뤘었잖아요. 그것도 그 교점이 몇 개인가에 대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같은 길기라고 할지라도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원은 그냥 제가 아무 말 없으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자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직선은 일컬어서 그냥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죠. y절편이 n 그리고 길게 m짜리 이런 직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요 1번 케이스를 먼저 보게 되면 이거는 교점이 두 개예요. 두 점. 2번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한 점이죠.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를 우리는 접한다라고도 합니다. 접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첫 번째로 제시할 거는 이겁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얘가 x마 a의 제곱 더하기 y마 b의 제곱은 r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y는 mx 더하기.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거는 두 도형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번 시험범 연립방정식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2차식과 1차식 있을 때 연립하는 게 그닥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1차식 있다는 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판별한다는 건 얘를 대입했을 때 대입해서 만약에 이제 y를 속어서 x에 대한 식을 얻게 되면은 다시
써볼게요. 그럼 요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x에 대해서 px는 0꼴에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 요 해가 의미하는 건 뭔데? 교점에 다시 같다라고 놓은 식의 x값 되는 거잖아요. 교점 x좌표라고요. 그쵸? 그러면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교점 x 두 개네? 교점 x가 두 개면 y도 두 개겠죠? 교점 x가 한 개네? y도 한 개겠죠? 교점 x가 없네? 그러면 y도 없겠죠? 이거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다시 d가 양수라고 하면은 두 점.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d가 양수면 두 점. 그리고 d가 0이면 한 점. 그리고 d가 음수면 교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석이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반지름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중심과 직선 거리. 우리 요거를 이제 보통 거리는 항상 d를 많이 쓰니까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vs 반지름. 이렇게 해서 요거는 r이죠. 자,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원의 경우에 d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중심부터 지점까지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게 d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 녀석은 반지름에 대해서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 거리 자체가 반지름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똑같을 때 접한다라는 걸 판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넘버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D1, D2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D3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반지름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거리가 D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이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리고 D랑 R 같을 때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거고, 그리고 D가 반지름보다 클 때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떠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이런 조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1번 연립방정식으로 가서 대입한 녀석의 이제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보다 더 크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2차식인데 대입해 2차식 나오겠죠. 쭉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x제곱 몇 x 몇은 0 판별식 써야 됩니다. 그쵸?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몇 줄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이나 어떤 그 길이 요소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서 그 대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웬만하면 쓰기를 저는 권해요. 그죠? 네,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마지막으로 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지운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문제를 조금 예시 문제 좀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문득 너무 빈약할 것 같다. 총정리하는데 무슨 이게 총정리냐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요. y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뭐 예컨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k 값의 범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1번보다 2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 그것만 세우면 될 것 같아. 길을 한번 구해보죠. 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쓰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2x-y 더하기 k는 0이 돼. 그래서 x 개수 y 제곱 합하게 되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k가 나오죠. 이거에 절대값 꼭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반지름 이자리보다 더 작을 때가 되는 거겠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절대값 k가 2루트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어떠한 k라는 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다라는 건 이 녀석 2루트와 2루트 사이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게 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루트 5 초과 2루트 5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또 만약에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하면 이게 부등호 뒤집어주면 되는 거고요. 접하도록 이라고 하면 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위의 점 유형, 두 번째로 기울기 유형, 세 번째로 밖의 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류해보죠. 첫 번째, 위의 점, 두 번째, 기울기, 그리고 세 번째, 밖의 점.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근데 상황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중심이 원점인 원일 때입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심이 원점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녀석 위의 점이라는 건 원상의 한 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1, y가 있는 상황이야. y1 여기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의 식 자체가 엄청 간단합니다. 뭐냐면 x1, y1 있죠. 이거를 그냥 하나씩만 뿅뿅 대입한 녀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x1 하나 대입하면 이게 x 두 개짜리였잖아요. 하나만 대입해. x1, x가 되겠죠. y 제곱도 y 두 개짜리잖아요. 하나만 대입해. y1, y가 되겠죠. 이 녀석은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렇게 끝납니다. 네. 괜찮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이런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고요. 여기 위에 점 마 4, 3에서의 접선 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마 4랑 3에 그냥 하나씩 뿅뿅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3y는 25 이렇게 써주면 그냥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중심 원점인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아니 쌤 그러면 중심이 원점인 게 아니라 평행이동 되어 있는 다시 중심 원점이 아닌 그런 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은 공식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식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위의 점 4, 마이너스 2 그거 아니라 4,2죠. 네. 그래서 구해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같았으면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과연 공식이 없느냐? 아닙니다.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대입했잖아. 똑같이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x, y죠? x, y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1 이건 대입했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냅둬요. x, 마이 그리고 더하기 2 대입하죠? 2 더하기 2에 뒤에 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냥 는 25 끝입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그래서 이 녀석은 써주면 3이죠. 3x 마 3 그리고 4y 더하기 8은 25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3x 더하기 4y 자 그리고 마 3, 8 더하면 5죠. 이해시키면 2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고 해도 그 대입하면 되는데 많이 틀리거든요. 대입을 x, y 하나씩만 대입하는 거야. 대입했죠? 그럼 얘 3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x만 그냥 쓰는 겁니다. 네, 이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니 나 공식 도저히 못하겠어. 기억이 잘 안 나. 이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상황이 이거예요.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1, 마이너스 2짜리죠. 그리고 대충 그냥 4, 여기 있다 보겠습니다. 난 여기서의 접선, 난 요거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때에는 지난 한 점 있으면은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중심이랑 접점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 수직 표시잖아. 그렇죠? 그럼 요 녀석 기울기와 얘네 곱하면 말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이 기울기 구해볼까? x 뺀 거 3분의 y 뺀 거 4인가? 요 기울기가 3분의 4야. 오,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야 되겠다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몰라도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다는 거야. y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4, 2라는 거니까 x마 4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얘랑 똑같습니다. 얘 그냥 전개한 다음에 4 곱하면 돼요. 그죠? 양면에 4 곱하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기울기 민 접선. 이거에 대해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원의 접한인데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아까처럼 중심 원점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이야. 대충 그냥 기울기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식의 직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길어진 정도 고정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두 개잖아요. y는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이 녀석의 1차항 개수가 m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필마 여기가 뭐가 들어요? 상수하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요. 다시 y는 mx 일단 기울기 m이라는 건
여기가 mx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 결정하면 되는데 이건 두 개예요. 무조건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에 있다는 건 플러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다른 하나는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이제 기울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외우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공식을 알면 너무 좋죠. 알면 너무 좋은데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공식대로 한번 쓰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시가 이렇게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요거의 접하는 기울기가 이 자리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때 나오는 거는 y는 2x 플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반지름 이 자리인 거잖아. 2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1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2x 플마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몰라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공식하면서 이거는 중심 원점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점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심 원점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 일반화 가능하거든요. 이 방법만 알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식화라기보다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자. 만약에 x-1의 제곱 더하기 y 플 3의 제곱은 16 이따 해볼까? 네. 이러한 중심이 1,3이고 반지름 4짜리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접하는 기울기가 이 자리인 접선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울기 2인 접선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 반가워. 왜 그러냐면 얘는 y는 그냥 2x 쓰고 여기 있는 상수만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라고? 얘랑 접하기 바란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은 원이랑 직선 접한다라고 하면은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았었거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정리했을 때 이 녀석이 2x-y 더하기 0이야. 중심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d는 루트 x개수 y개수 제곱이 합하게 되면은 5분의 바로 하겠습니다. 중심이 지금 1,3이거든요. 대입하게 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c인가요? 7 더하기 c죠. 잠깐만. 아니다. 2 더하기 3이죠. 5 더하기 c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의 절대값. 이 녀석이 얼마길 바라는 거야? 4이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반지름이 4짜리인 거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므로 해서 C값이 결정되면 접선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5 플러스 C가 있는데 이 값이 4루트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5 플 C가 그냥 4루트와 똑같거나 이 안에 게 마이너스 4루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5 더하기 C가 4루트 또는 5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루트. 그래서 따라서 두 접선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접선 L1이라고 했을 때 y는 2x C값이 이거 이항시켰을 때 4루트 5가 나오거든요. 더하기 4루트 5 마이너스 5. 두 번째 접선 L2라고 하게 되면은 y는 2x 더하기 아까 아니라 마이너스죠. 여기서 마이너스 4루트 5 빼기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간단해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은 결국에 y는 그 기울기 이용해서 방금 썼던 2x 플 C꼴로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얘가 원이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상수항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만. 이걸 주는 식이 뭐라고? 중심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밖의 점 보겠습니다.
한번 바꾸죠. x1, y1에서 근 접선. 일단 생각해 보시면 원 밖의 점이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P라고 해서 얘를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접선은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두 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접하는 거 하나, 이 접하는 거 하나, 네, 두 개가 나와요.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방금 사실은 이해했던 거랑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울기를 줬으니까 지는 한 점에 대한 정보 알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상수항을 C 잡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좀 상황이 다른데 어떤 x1, 지나는 한 점을 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나는 직선 중에서 하필이면 접하는 녀석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가 알면 되는 거야? 접하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줬을 때는 기울기 구하자. 네, 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한번 예시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녀석,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한번 해보고 이 원 밖에 있는 요 점을 2,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만 알면 된 다음에 그럼 기울기 미지수 설정해보죠. 그래서 y는 m 한 다음에 x-2 더하기 2라고 해보죠. 요 녀석은 중심인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 중심부터의 거리, 요 녀석이 반지름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요 녀석은 지금 mx-y-2m 더하기야. 그렇죠? 거리는 루트 x계수가 m이고 y계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게 되면 얘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이 0,0이거든요.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나옵니다. 절대값 요게 얼마여야 된다고? 반지름인 2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죠. 곱한 다음에 제곱했다고 보겠습니다. 얘가 4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는 4의 m제곱 더하기 1 나와요. 그러면 뭐야? 요 녀석은 (4n제곱) 소거 마 8m은 4도 소거니까 0 나오네. m값이 0인 건가? 무슨 상황이죠 이게? 두 개라고 했는데 왜 m값이 하나만 나왔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렸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든 예시가 뭐냐면 그림이 두 개인데 왜 이거 풀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 상황이야. 그렇죠? 얘가 지금 절편 여기 찍어보면 여기 2고 얘가 여기 플러스 2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잡은 거야? 여기서의 접선 잡았죠. m이 0짜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지나는 기울기 0인 접선, 요게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m이 더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접선은 뭐가 표현이 안 되죠? 기울기가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m값이 0일 때 다시 이런 녀석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왜 시간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이거 x이죠? 이거 뭡니까? y이죠?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요.
밖의 점이 예를 들어서 뭐 3,3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원액은 접선 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3,3을 지나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y는 기울기 m 한 다음에 3,3 지난다. x마 3 더하기 3. 기본입니다, 이게. 다시 3,3에서 그었다라는 건 이게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만 미리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필이면 근데 접하도록 하는 그 기울기 m 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접한다는 건 다시 뭐라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고. 이런 방정식을 풀므로 해서 m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이 녀석을. 얘는 m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 3에 더하기 3은 0이야. 그래서 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d는 루트 x계수 m, y계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하게 되면 m제곱 더하기 1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2예요. 대입 한번 해보죠. 1, 마이너스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 2m 더하기 5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절대값이 이 녀석이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 2랑 같다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또 의도한 게 또 아닌데 이게 똑같아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위랑 3은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반지름 1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얘 곱한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은 4m제곱 마이너스 20m 더하기 25는 m제곱 플러스 나옵니다. 이항시켜서 보게 되면은 3m제곱 마이너스 20m 더하기 14는 0 되는 거죠. 요거를 풀면서 m 값을 구하게 되면은 다시 그거를 대입했을 때 이런 직선,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은 제가 이게 사실 그 직항으로 맞는 거여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예쁜 문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를 웬만하면 참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고 이해가 좀 돼야 하니까 그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4,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밖의 점이 3,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보죠. 이 원의 근 두 접선. 네, 한 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얘도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기울기만 미리 설정하자라는 거고 y는 m 그리고 x마 3 마이너스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하게 되면 이 녀석은 mx마 3m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접해야 된다며. 접하도록 하는 그 기울기 알고 싶다며. 그럼 중심까지 거리가 반드시 갖다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 한번 더 해보게 되면은 그래서 0,0서부터 거리 하는 거죠.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0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마 3m 빼기 1.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절대값 안에서는 음수이고 양수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이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보죠. 접은 먼저 하면은 9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는 5의 m제곱 더하기 이거는 5m제곱 더하기 이거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녀석은 4m제곱 더하기 6m 그리고 5 이하시키면 마4는 0 되는 거죠. 이 약분시킨 다음 인수분해 가능한 것 같아요. 2m-1과 얘가 m 플러스 2는 0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는 m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접선은 대입한 게 되는 거잖아. y는 2분의 1에 x-3 그리고 마이너스 1 정리하는 게 될 거고요. m값이 만약에 마2라고 한다면 또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2에 x-3 빼기 이걸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잠시만 본펜만 달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 있어요. 밖에 점이 있어요.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접선이 두 개면 접점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것을 이 점의 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걸 알면 정말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녀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일단 원점인 상황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고 이 점이 p x1, y1을 해보자. 그래서 이 극선을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진짜 쉬워요. 이거 뭐냐면 아까랑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위의 점 유형처럼 그냥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거야. 엄청 쉽죠? 다시. 근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푸셔야 돼. 중심이 원점이 이런 원이 있을 때 그 원 밖의 점에서 그 접선, 다시 접점끼리 연결한 이 극선의 방정식은 그 원의 방정식에 이거 대입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마치 위의 점에서의 접방 구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러분이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그래 좋다 이거야. 직선인 건 너무 쉽죠 이제. 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진짜로 이 접점들을 만약에 A, 여기 B라고 했을 때 A와 B 지나는 요거 확인할 수 있나? 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점을 만약에 제가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가 접점, 여기서의 접선 요게 되는 거잖아. 요 녀석의 방정식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대입한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뭘 지나야 되는 거야? x1, y1 지나야 되는 거죠.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요 녀석은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의 r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관계식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일단 극선이라는 거야. 요 접점 지나는 요게 그럼 직선인 건 알겠지만 A, B 지난지 모르겠어. A를 지난지 확인해 볼까?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뭐야? A, B 대입하게 되면은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나와. 근데 이거는 성립했었는데 이거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A도 지나는 거 맞고 마찬가지 이유로 B 지나는 것도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이 있어. 그리고 건데 뭐 2,3에서의 극선. 문제에서 이 표현을 안 쓸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준다라고 하면은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x 더하기 3y는 1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통 주기 때문에 잠깐만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줄 거예요. 야,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어. 얘 밖에점 2,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두 개 아니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쵸? 그러면 거기 있는 접점끼리 여기를 만약에 A, B라고 했을 때 야, 이거 구해봐. 이거 방정식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2, 3 하나씩 대입한 2x 더하기 3y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조금 있긴 한데 이게 극선 중에서 쌤 그러면 또 중심이 원점 아닌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혹시 이 강의를 끝까지 보고 있다면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답글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원방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예시 문제들, 그리고 대략적인 공식들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벼락치기라고 제가 이제 썸네일 달아 놓았지만 이제 급하게 개념 다시 급한 친구들, 개념 완성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 보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 즉흥으로 한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